네, AI, 반도체, 로봇들 비롯한 기술주들 올해 글로벌 증시를 견인해 줬습니다. 자, 하지만 8개월간의 그간의 상승 흐름 지난 2개월 동안 모두 반납했는데요. 상승 랠리 때 포모 현상까지 좀 나타났었지만 이후 찾아온 거시 경제 불안감이 패닉셀까지 야기했습니다. 자, 10월장도 2거래일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또 대비해서 체크해봐야 될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첫 번째 저희 체크박스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네. 자, 10월장 연초 수준으로 이렇게 회귀를 했습니다. 코스피 가장 빠르게 반등할 주식들 한번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그렇죠. 자, 반등 탄력이 가장 강하게 나올 것 같은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10월장은 11월장 전반적으로 기대 좀 하고 계시는지? 근데 강한 거는 계속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거기 동아줄을 잡고 있었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HBM 관련주랑 그 화장품 쪽에서 비중국, 탈중국에 해당되는 섹터는 지금 그렇죠. 시장 대비해서는 엄청난 초과 수익률을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강하니까 네. 뭐 고금리랑 경기 침체랑은 전혀 관련 없이 아예 그냥 그 시장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이런 쪽은 그렇죠. 너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쪽으로 지금 일단 집중을 하시면은 반등이 그러니까 안 세서 반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원래 센 애들은 반등이 아니라 추가 상승이 네,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주목을 하셔야죠. 원래 센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넌지 씨 힌트 주셨지만 이제 HBM 그리고 화장품 중에서도 탈중국. 근데 이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다 보면 잘 안 빠진 종목은 되려 또 뒤늦게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화장품 내에서도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네. 거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생각들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장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약해서 약한 거죠. 약해서 약한 반등은 거다. 약해서 약했기 때문에 반등을 노리는 것은 엄청나게 약한 것을 고르는 거죠. 최약체를 고르는 거죠. 그럼 최약체는 하지 한마디로. 말자 이런 거잖아요. 최약체를 고르면은 그쵸. 반등도 아주 미미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을 계속 해야죠. 물론 뭐 이격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해야겠죠. 월봉에서 엄청나게 과열권에 있는 것을 덥석 잡으면 안 되겠지만 예. 예를 들어 지금 HBM 관련주는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소재 부품을 노리자고 했는데 그때 얘기를 드리면서 장비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소재 부품으로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장비주의 포트를 넣은 상태에서 소재 부품을 장비주에서 워낙에 수익이 크신 분들은 글로 좀 옮기는데 소재 부품으로 중심을 해버리면 이제 장부소 순서인데 장에서 부소 순서로 가는 게 오래 걸린다. 장부소. 지금 아직도 한미반도체는 제자리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전공정에서 어닐링 그다음에 후공정에서 압착 이쪽이 완전히 강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쪽은 지금 거의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금강불개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게 주가가.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기 전공정에서 레이저 어닐링이랑 그 고압수소 어닐링을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 벤더는 레이저 어닐링에서 DIT고 삼성전자 벤더는 이오 테크닉스고 HPSP는 TSMC 쪽인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D램하고 낸드 플래시도 미세화 고단화가 되니까 그쪽에도 고압수소 어닐링이 쓰일 확률이 높으니 HPSP는 그걸 초월한 거고 두 어닐링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이제 본더나 압착 장비잖아요. 결국 HBM을 쌓을 때 중간에 범프가 들어갔네. 그게 이제 생크림 케이크로 따지면은 케이크 생크림인데 그걸 녹이는 그 장비 뭐 열압착도 있고 레이저 어닐링도 있는데 보면은 하나마이크론이나 지금 이 한미반도체는 그냥 제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워낙에 강한, 그러니까 시대를 아예 바꿔버렸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다 뚫어버리는 거죠, 그냥. 시장의 상황이고 뭐고 그냥 적인 거예요. 그냥 다 뚫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역사적 신고가 수준에서 지금 계속 놀고 있는 이런 쪽은 계속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하면 누가 제일 먼저 반등을 하겠어요. 센 애들이 더 반등을 하지 지금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 반등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센 애들이 이격 조정을 한 거를 노려야지. 예. 그 무슨 밑에 땅굴을 파고 있는 그쵸? NC 소프트나 크래프톤 이런 거 들어가면은 진짜 최악의 수를 두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HBM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시세나 이제 차트가 살아있는 그런 많이 얘기하잖아요.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 보자.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 보자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이제 탈중국 하니까 워낙 소장님께서 이 틴트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서. 그러네요. 네. 탈중국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화장품도. 그러니까 뭐 그 저기 스타일란다 난닝구 인블리 아시나요? 아, 네. 아, 아세요? 네. 그쵸. 98년, 99년 뭐 그때 막 스타크래프트 유행하고 막 두타, 밀리오레 이런 거 다녀보신 분들에게는 생생하실 텐데 동대문 그 옷에 대한 그 이미지가 어떤가요? 저렴하고 저렴하고 유행이 빠르고. 아, 좋은 것만 있나요? 우리 그때 예전에 그 김혜준 씨가 요즘에 태양인으로 네. 하는데 예전에 쿨제이라는 캐릭터로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동대문에 살지 않아도 서울에 살거나 서울에 놀러 오신 그때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를 보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당해봤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떤 거요? 괜히 중학교 애들하고 이제 학교에서 교복 입고 갔는데 네. 거기 쿨제이 같은 형이 꼭 있잖아요. 너네 남산고등학교 일로 와. 형이 열심히 하잖아. 열심히 하실게.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돈 뽑으러 가야 됩니다 했더니 예. CD기까지 따라오잖아요. 예. 한 번씩 경험해 보시죠. 어머나. 옷 한 번 입으면 큰일 납니다. 옷 한 번 입으면 못 벗어요. 살 때까지. 근데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동대문이 뭐 싸고 저렴한 거 있는데 야 너무 저렇게 강매를 하고 이런 것들이 뭐 지금에 와서 추억이지 지금 이렇게 언론이 발달됐을 때 저런 경우가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런 이미지를 뚫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플루언서라고 얘기하는 그게 뭐 명칭도 없을 때 1세대 인플루언서로 나왔던 게 그 난다그룹의 김소희 지금 회장인가요? 근데 그 스타일란다가 의류고 난다 그룹이에요. 그게 스타일란다가 의류고 3C가 화장품이거든요. 네. 근데 그쪽으로 가면서 이게 그러니까 동대문 상권에서 그런 이미지 갖고 출발을 했는데 나중에 로레알에 팔려요. 이게 완전히 이거 경영학 거기도 나오거든요. 김소희 대표의 성공신화는 경영학 그 책에도 나와요. 지금 성공 사례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성공을 했는데 지금 3C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에 이제 10대, 20대였던 그 학생들이 지금 30, 40대가 됐어요. 주력 소비층이 되었죠. 그 3C의 기억을 안고 왔던 3C는 지금 이제 로레알의 그룹입니다. 로레알의 브랜드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지금 어떤 이미지냐? 저도 이영애 씨를 좋아하고 지금 아직도 이영애 씨 그 나이에 그런 기품이 어디서 나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화장품 모델의 변천사를 보세요. 이영애 씨인데 요즘에 인기 있는 화장품의 모델은 누군지 아십니까? 안유진. 야. 누구죠? 아이브의 안유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를 말하는 거죠? 아까 전에 뭐 립 틴트 얘기도 네. 했지만 그 변화는 뭐냐면 기초 화장을 막 진하게 덕지덕지 스텝으로 밟던 것을 지금 포인트 화장으로 립만 하는 거예요. 네. 립 틴트. 그리고 매체는 올리브영. 올리브영에서 우리가 뭐 듣지도 못한 인지도 없는 브랜드들이 거의 들어가서 1년 만에 연매출 100억을 찍은 브랜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근데 바로 이 얘기를 한 이유가 3C가 로레알 그룹이 됐는데 중국에서 프리미엄에서 제일 판매량 높은 건 로레알이에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하기 힘들다는 이유는 뭐죠? 차이나 뷰티 인디 브랜드들이 밑에서 저가로 치고 오죠. 위에서는 로레알 시쉐이더가 누르죠. 샌드위치가 돼버린 거죠. 에뛰드, 마몽드, 후가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3C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굉장히 키치한 브랜드로 지금 네. 인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3C 로레알을 주력 고객으로 삼고 있는 게 누굽니까? CNC 인터내셔널. 그 아버님이 사장님이시고 따님 배수아 씨가 부사장님이시잖아요. 배수아 씨 거의 연예인급이잖아요. 그분이 IR 하면은 배수아 부사장님이 직접 나셔서 다 뭐 화장품 소개해주고 다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85년생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걸 다 경험하고 사셨던 분이거든요. 동대문 상권에서 거기서 전자상거래라는 게 탄생되면서 이름도 민망한데 전자상거래가 탄생되면서 1세대 인플루언서가 거기를 통해서 대박을 터뜨려서 로레알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다 착장시를 경험하셨던 분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유리하다. 결국은 이제 뭐 시세가 살아있는, 그러니까 코스피가 저점까지 와 있는데 지금 다시 튀어 올라가는 거는 소외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HBM, 살아있는 화장품에 가자. 이렇게 네.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종목만 살짝 정리를 하면은 네.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1, 2, 3, 4위인데
1티어에서는 코스맥스가 굉장히 기술적으로 유리하고요. 네, 2티어에서는 지금 CNC 인터내셔널이 인터내셔널. 기술적으로 유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화장품 OEM 업체들 좀 말씀을 주셨고요. 자, 저희가 두 번째 체크박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철강 업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철강 업계 지금 복합 위기가 닥쳤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고유가 또 탄소 규제, 업황 부진에다 파업까지 포스코와 지금 현대제철에서 파업을 또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중국 경기 침체, 철강 가격 교란이 뭐 있다. 또 국내 건설 업계는 워낙 좋지 않아서 전방 사업도 좀 안 좋다라고 하면서 지금 3분기 실적 나온 지 좀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습니다. 네. 뭐 내년도 전망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철강 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상당히 어렵죠. 우리나라 굴뚝 산업이라고 불리는 굴뚝에서 막 연기 나고 그런 거 네. 있잖아요. 근데 그 ESG 경영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 아니 이게 예를 들어 지금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있잖아요. 물론 포스코는 포스코 홀딩스로 되면서 지금 완전 2차 전지 원료주로 엮여가지고 엄청난 상승을 이뤘죠. 근데 포스코가 계속 또 가려면 이제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이 가는 업황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포스코를 먼저 이제 가장 대표 기업이니까 고로라고 부르죠. 가마솥이에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호박죽을 끓일 때 얘네는 그냥 호박을 통째로 넣고 끓이는 거예요. 근데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은 그 호박을 잘게 부셔서 넣은 다음에 그거를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 같은 열로 가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로 같은 거죠. 포스코는 이제 전기로를 이제 만든다고 하고 있고 대부분 다 고로고 예. 현대제철은 전기로도 있고 고로도 있어요. 동국제강은 전기로 올립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ESG 경영 때문에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줄여야 되잖아요. 네. 굴뚝에다가 그 장치를 붙여놨어요. 정부에서. 이산화탄소가 근데 고로에다가 아까 전에 철광석하고 석탄을 넣으면은 이산화탄소가 필수적으로 발생되는데 그거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거를 줄이려면 전기로로 가면 됩니다. 전기로로. 그래서 포스코가 뭐 나중에 수소 환원 제철을 만든다니 그럼 이산화탄소 대신에 수소가 나와요. 그 수소가 갖고 수소 자동차에다 연료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유가가 또 상승하고 있으니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줄이라고 해가지고 ESG 경영을 하라고 하니까 전기로로 가야 되는데 전기로로 가면은 전기 비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예를 들어 지금 유가가 $250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유가가요? 예, 그 무슨 언론에서 발표가 어떤 기관에서 누가 $250 얘기했더라고. 옛날에 무슨 골드만삭스가 피크 오일론 하면서 $200 얘기했다가 시일가스 나오면서 완전히 저 명성에 저기를 끼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뭐 어쨌든 전쟁 때문에. 고유가가 유지가 되는 부분들이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여러분이 따져보셔야겠죠. ESG 경영으로 인한 피해와 전기로로 갔을 때 전기요금 이상이 그렇게 유가 상승이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서 안 됐을 경우에 그럼 누가 유리할까? 포스코가 유리할까? 동국제강이 유리할까? 아니면은 중간에 있는 현대제철이 유리할까?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죠. 뭐가 유리할까요? 저는 동국제강이 유리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기로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동국제강 쪽이 더 유리하다. 포스코 홀딩스는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철강주라는 인식을 완전히 벗어나 버렸고요.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럼 이제 현대제철이랑 동국제강이 남았는데 동국제강이 100% 전기로 업체란 말이죠. 네. 전국 봉으로 녹여가지고 철 스크랩 고철을 그 녹이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철광석 가격이랑 철 스크랩 고철이에요. 둘 다 가격이 폭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재료 가격은 엄청나게 오르는 상태에서 전기료까지 인상되면은 이거를 판가에 전가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망 산업이 어딘가요? 세 개가 건설, 자동차, 조선이에요. 네. 근데 건설업계에서는 들어줄 리가 만무하고요 지금. 네. 자기네 둘이 협상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동차랑 조선은 자기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서 약간 미루면서 계속 그 둘이 밀당을 하는 거거든요. 철강업체랑 이쪽이랑. 지금 당장 받아들여 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고 결국에는 ESG 경영이 더욱더 압박이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전기로 100%인 동국제강이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업체 간에는 그러한 뭐 구도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 업계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중국 쪽에서 철강 가격에 대한 부분들 소식도 좀 들려오고는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철강 가격에 대한 전망 그리고 내년에는 좀 업황이 어떻게 될까요? 업황이
좋지는 않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완전히 나는 정말 이런 뭐 2차 전지 로봇이니 이런 막 뜨겁고 빠른 거 싫고 정말 나는 그냥 큰 사이클에 옛날에 경기 민감업 중에 굴뚝산업의 사이클을 타고 싶다. 지금 완전히 쳐져 있는 것들 있잖아요. 철강이나 화학, 현대제철, 포스코는 뺄게 아예 철강업체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현대제철, 동국제강 그리고 화학에서 보세요.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 이런 것들, 금호석유 어디에 있어요 지금 완전히 밑바닥에.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활건강이 밑으로 그 저기 내려가는 거랑 얘네가 내려가는 건 좀 다르죠. 철강 화학은 계속 장기적으로 예전부터 보시면은 언젠가는 사이클을 탔다가 내렸다가 탔다가 내렸다가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오랜 사이클로 바닥을 치고 오르는 것을 원한다고 하시면은 네. 지금 철강 화학에 들어가 계셔야 되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그 인내심이 좋고 쉼표가 굉장히 긴 분들, 그런 분들은, 왜냐면 지금 중국은 이제 반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맨날 고금리 얘기하는 게 미국 때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물가를 잡으려고. 중국은 지금 뭐 하고 있죠? 금리를 내리고 지금 있죠. 비율을 막 저기 풀고 있고 막 무슨 대출을 무슨 막 거의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그냥 공짜로 집을 줄 정도로 풀고 있고 막 이게 투입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거기 중국에서 이제 그게 일어난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유동성 장세가 일어났던 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뒤늦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타이밍이 워낙 늦고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굴뚝 산업들의 사이클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철강, 조선, 화학 이런 거 주로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한 뭐 5년, 6년, 7년짜리 사이클 한 번 탔다가 그냥 쉬다가 또 한 7년을 쉬다가 또 7년 만에 투자를 하고 그냥 이렇게 완전 신선 같은 투자를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철강주, 화학주, 와 정말 매력적인 가격 아닙니까 이거? 알겠습니다. 철강주가 PBR이 0.2인가 이러던데요. 아까하고 좀 다르네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약간의 어떤 큰 모멘텀을 잃어버린 소외주라면 이 부분은 소외주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이클이 올 수 있는 네 그렇게 좀 바라볼 수가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있겠네요. LG생활건강, 크래프톤, NC소프트는 성장주였기 때문에 네, 그럽니다. 그런 거고 이건 PER, 이제 PBR이 떨어졌다는 게 그렇죠. 성장주로서의 매력을 잃었다는 거죠. 근데 철강화학에서 PER, PBR이 떨어졌다는 건 다른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사이클상이다. 네.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은 철강 그렇죠. 업체, 화학 쪽도 뭐 매력, 저밸류의 매력은 있다라고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 이거 둘 다 아예 하시는 분이 자체가 틀립니다. 네. 아예 다른 세계에 계세요. 네. 이쪽 세계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런 알겠습니다. 분들에게는 장기적으로 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체크박스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크라 재건 관련 이슈인데요. HD현대가 우크라이나에 기증을 한 건설 장비 5대가 이제 올 연말부터 긴급 복구에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하면은 21세기판 마셜 플랜으로 또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전쟁 이후에 교통이나 하수 처리 같은 인프라들 구축을 해야 할 터이고 또 이 재건업계 우리 기업들의 또 상당히 많은 참여가 좀 뭐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쟁 장기화 때문에 그 시계 자체가 뒤로 지금 미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이것도 방산처럼 갈지 알았더니만 그렇게까지는 안 됐네요. 아.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K방산 이후엔 K기계인가? 왜냐면 되게 비슷했거든요 처음에. 방산이 처음에 LIG 넥슨인가요? 처음에 그거 뭐 어디서 터트린 다음에 계속 나왔잖아요. 그 계속 하나 나왔죠. 디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항공우주까지 쫙 나왔잖아요. 현대로템까지. 그래서 약간 그런 기미가 보였었던 거예요. 갑자기 네옴시티랑 또 저기 어디서 따죠? 왕창 따내가지고 약간 비슷한데 한데 여기서 그냥 꼬꾸라져 버렸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그 두산 밥캣 있잖아요. 두산 밥캣. 두산이지만 밥캣이 그 고양이가 원래 미국 거잖아요. 네. 네. 그 두산 밥캣이 일단 역사적 신고가를 가서 와 미국의 건설 경기 시장은 확실히 좋구나. 이렇게 돼서 이제 뭐 HD 현대건설기계나 HD 현대인프라코어도 고점 돌파를 하지 않겠냐 했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못 미쳤지만 아직은 지금 조금 모멘텀이 괜찮다. 왜냐면 이게 아까 전에 뭐 제목을 제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기계 야 너도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화장품 쪽에서 지금 너무 극명하게 갈리고 있잖아요. LG생활건강은 신저가를 가고 있는데 지금 저기 잉그로드랩이랑 OEM, ODM 이런 것들 있죠. 다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이게 거기서 무슨 차이냐면은 비중국, 탈중국을 했거든요. 네. 이 건설기계 시장에서도 아주 다이나믹하게 탈중국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HD 현대건설기계 작년에 중국 매출 비중이 30%
정도였나? 29%? 지금 정확한 수치가 기억 안 나는데 네. 근데 지금 이번 연도에 7%인가? 네.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게 다 어디 갔냐면 아까 전에 유럽, 뭐 미국, 중국으로 갔거든요. 네. 아니 중국이래. 유럽, 미국, 아랍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요 건설 기계에서도 굉장히 다임나믹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 결국 중국이 문제다. 그리고 중국도 아까 전에 이제 뭐 인프라를 하고 막 살아나고 있으니 예. 이런 분산된 포트폴리오 속에서 중국도 또 살아나면 좋은 거죠. 아까 화장품이랑 똑같잖아요. 중국이 살아나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미국, 일본을 뚫어놨으니 좋은 업체들은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그 기계도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인프라코어라던가 현대건설기계 이제 다 HD 그룹의 어떤 식구가 되었으니까 네. 그쪽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뭐 저평가 매력으로서 앞서서 철강업계를 짚어주셨습니다만 건설 기계 쪽은 모멘텀이 아직은 더 살아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이걸 아예 하시는 분이 틀려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1순위는 그 HBM, 그렇죠? 그 관련주가 1순위고, 네. 살아있고.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를 하시는 분들.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그 경기 민감 업종의 사이클이 엄청나게 커요. 네. 그러니까 그건 한 번 타고 고점에 잘 내리셔야 돼요.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옛날에 차트 보면서 와, 이 고점에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저점 고점이 높아지면서 장기 상승을 하고 네. 반도체는 이 철강, 화학, 조선 이런 것들은 커다란 박스권에서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을 반동을 하는데 그거를 한 사이클에 잘 타신 다음에 잘 내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케이블카가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또 한 바퀴를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그런 호흡을 가지시는 분들에게는 기계, 철강, 화학 이런 거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상황이고 기계는 철강, 화학에 비해서 조금 많이 떴어요 먼저. 네. 그렇죠. 그 이유는 아까 전에 탈중국을 해가지고 네. 지금 굉장히 잘 됐죠. 근데 화학, 철강은 지금 탈중국을 완전히 못했어요. 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저기 때문에 난리잖아요. 롯데케미칼이랑 LG화학이 NCC를 정기 보수를 이제 막 다시 안 하던가 이러고 있어요. 정기 보수를 한다는 게 말은 보수인데 그거잖아요. 가동률이 떨어지니까 보수한다고 하고 그냥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게 왜냐면 NCC가 지금 중국에서 막 지어다 보니까 나프타에서 나오는 그런 기초 부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저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른 데다 팔 데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계는 지금 딱 팩트가 나왔잖아요. 두산마켓은 아예 미국이고 네. 이 현대건설기계나 이쪽 그 두산인프라코어도 중국 비중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먼저 두각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격차가 좀 있지만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얘네들은 굉장히 느리고 사이클을 타면 크게 탔다가 완전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는 사람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꾸며서 하시는 분들은 HBM에서 수익이 엄청나게 나셨으면은 네. 장기적인 포석으로 이런 데다가 딱딱딱 넣는 거죠 지금. 아주 여유롭게. 알겠습니다. 잘 타고 잘 내려야 하는 케이블카와 같은 섹터로 지금 기계, 철강, 화학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도 개장 전 체크리스트 꼼꼼하게 또 투자 전략까지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신일섭 소장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